그럼 이제 교육 시작하겠습니다. 어, 교육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제 소개부터 먼저 드릴게요. 저는 이번 2021년 인천시민 노동법률 강좌 제4강 강의 진행을 맡은 허진근 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지난주 화요일부터 제1강을 시작했는데 오늘이 드디어 이제 마지막 제4강이네요. 예. 오늘이 금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들 제 강의를 들으러 와주셔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강의 주제는 다들 알고 오셨죠? 오늘 제가 강의할 주제는 해고와 근로관계 종료, 그 다음에 퇴직금과 퇴직연금제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업급여입니다. 첫 번째 해고와 근로관계 종료부터 먼저 시작을 할 텐데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보통 가장 상담받는 부분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임금하고 해고 파트예요. 그래서 해고와 근로관계 종료 파트에서는 일반적인 근로관계 종료의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해고의 유형, 그 다음에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는 해고에 대한 제한 규정들이 있어요. 근로자 보호를 하기 위해서. 그거에 대한 제한 규정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심층 깊게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퇴직금과 퇴직연금 파트에서는 퇴직금의 정의 아니면 퇴직금의 지급받을 수 있는 수급 요건, 그다음에 구체적인 퇴직금 계산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요새는 이제 법정 퇴직금 제도도 물론 있지만 아직까지 좀 규모가 있는 사업장 측에서는 이제 퇴직연금 제도를 실시를 하고 있어요. 같이 병행하고 있는 사업장들도 있고, 퇴직연금 제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실업급여인데요. 실업급여에도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근데 대부분의 실업급여 관련한 상담을 들어보면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실업급여라고 알고 계시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제 구직급여예요. 뭐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대부분이 이제 구직급여에 관해서 여쭤보시는 거기 때문에 구직급여 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강의를 진행할까 합니다. 이제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근로관계 종류의 유형부터 한번 좀 알아볼게요. 근로관계 종류의 유형에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자동퇴직, 그 다음에 해고, 그 다음에 사직. 자동퇴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제 근로관계가 이제 자동으로 종료된다고 하죠. 일반적으로 가장 잘 알고 계시는 게 정년이 도래했을 때, 아니면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는 분들 같은 계약직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되면 원칙적으로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알아볼 거고요. 그다음에 해고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 텐데 해고는 이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건데요.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직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근로자분들이 이제 그만둘 때 사직서를 주로 제출을 하시죠. 나 이 회사 그만 다니겠다. 이런 식으로. 사직에도 좀 여러 가지 형태가 있긴 있어요. 물론 이제 대부분의 사업주 측에서 먼저 권고하는 경우도 있고, 근로자 측에서 먼저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이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한번 구체적인 유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자동퇴직입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자동퇴직의 유형에는 정년의 도래, 당사자의 사망,
당사자는 이제 근로자, 그리고 또 이제 사업주 아니면 회사가 있잖아요. 근로자분이 사망하시거나 아니면 개인 사업주인 같은 경우에는, 사업주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사업주가 사망하거나 아니면 그 회사가 이제 폐업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더 이상 이제 영업을 못할 때, 회사의 폐업, 그리고 근로계약 기간 만료, 그리고 용역업체의 변경,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제 보충 설명을 드리면, 그 고령자 고용 촉진법에 의해서 그 정년이 60세로 이제 정해져 있어요. 물론 이제 회사 내규나 아니면 단체 노조가 있는 사업장 같은 경우는 단체 협약으로 정년을 정해놓기도 하는데, 보통 법에 정해져 있는 건 정년은 60세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데, 그 정년이 법에 정해진 60세 미만으로 이제 정해진 경우들이 좀 몇 가지 사례가 있어요. 네, 그러한 단체 협약이나 취업 규칙을 이제 법에 어긋나는 거기 때문에 그 규정은 법에 위반되는 사항이어서 무효입니다. 결국 이제 무효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정년 60세로 이제 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아요. 근로자분이 사망하시거나 개인 사업주가 사망하신 경우에는 그 근로계약은 이제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계약이잖아요. 근데 계약 당사자 중에 둘 중에 한 분이 사망하거나 없어지신 경우에는, 근로관계는 그 근로계약은 이제 당연히 자동으로 해지가 되는 거겠죠. 그다음에 회사가 폐업하는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대부분의 사업장들이 이제 정규직보다는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비정규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기간제 근로자분들을 많이 말씀을 하시죠. 그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는 뭐 3개월 단위, 6개월 단위, 아니면 1년 단위로 이제 보통 그렇게 체결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기간이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가 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가 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계약 기간의 정함이 좀 형식적인 거에 불과하거나 아니면 어떤 뭐 근로계약이나 회사 내규상에 근로자의 근태나 아니면 업무 실적, 근무 태도 아니면 업무 능력이나 이런 걸 평가를 통해서 재계약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취지의 조항을 두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사업주가 구두로라도 그렇게 얘기를 하든가. 보통 그런 경우에는 이제 계약에 대한 이제 뭐 갱신에 대한 기획권이 있다. 보통 이렇게 이제 평가를 받을 때도 있기는 한데, 네, 그런 경우는 이제 좀 일반적이진 않고 좀 예외적인 사례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한 사례가 있다는 것을 좀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 용역업체 변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하는데, 이제 좀 아웃소싱이라고 하죠. 이제 보통 이제 근로자 파견 회사를 보통 이제 아웃소싱이라고 하는데, 아웃소싱에서 근로자를 이제 고용을 하고, 그 근로자가 이제 사용사업주, 자기가 이제 파견받은 근무 장소에 그 사업장 있잖아요. 그 사업장에서 이제 근무를 하다가, 그쪽에서, 당신, 일 잘하는 것 같고, 이쪽에서 한번 일해보지 않겠느냐, 정식으로 이쪽에서 일해보지 않겠느냐, 우리 쪽이랑 계약하자 해서, 용역업체랑, 용역업체하고의 이제 근로관계를 끝내고, 이제 다시 이제 그 사용사업자한테 고용되는 경우가 좀 종종 있어요. 요새는 그런 사업장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원칙적으로 용역업체가 변경이 되고 이제 그러니까 그런 용역업체가 변경된다는 건 근로계약상의 사용자가 이제 변경을 뜻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용역업체랑 6개월 단위 계약을 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용사업자에게 뭐 3개월 단위든 뭐 6개월 단위든 1년 단위든 고용이 됐다. 그러면 이제 원칙적으로는 용역업체하고의 고용관계는 그 계약기간 만료가 됨으로써 변경이 되는 게 맞아요. 대신에 이제 사용사업주 측에서 어떤 고용을 승계한다, 뭐 이러한 의사표시를 했다거나 아니면 근로계약상에 어떤 그런 조항이 있다거나 하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는 이제 업체 변경은 이제 사용자 변경을 뜻하는 거기 때문에 사용자가 변경되면 그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종료가 되는 게 맞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사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그 사직은 이제 근로자분이 이제 뭐 다 개인 사정이나 아니면 뭐 다른 뭐 자영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 회사는 나랑 맞지 않는다. 하여튼 여러 가지 등등의 이제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이제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이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거죠. 그러한 사직이 있고, 그 권고사직이라고 해서 이제 사업주 측에서 해고는 아닌데 우리 쪽이랑 좀 우리 회사랑 좀 잘 맞지 않는 것 같다. 좀 다른 회사를 좀 알아보는 게 어떻겠느냐? 아니면 내가 다른 회사를 알아봐 줄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회의를 해서 그 근로자한테 이제 의향을 물어보는 게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근로자가 나는 뭐 당신의 말을 수용하겠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뭐 그렇게 음, 그쪽에서 나를 원하지 않는다면 나도 이 회사 더 이상 나도 이제 이 회사에서 더 이상 뭐 근무할 수 없겠다라는 판단이 들면 이제 자기들이 그만두겠다는 의사표시를 해요. 그럼 그 의사표시의 합시에 의해서 이제 근로계약은 이제 상호간에 합의해지하는 거거든요. 예. 이 경우에도 이제 그 해고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원칙적으로 이제 근로관계는 그렇게 종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명예퇴직이나 이제 희망퇴직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런 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음, 보통은 이제 계약직은 아니고 이제 정규직이신 분들이 있는데 좀 이제 회사에서 회사 경영 사정이 어려우니까 뭐 회사의 정년 규정 이전에 뭐 퇴직자를 모집해서 퇴직을 먼저 명예퇴직을 하면 기존에 받던 법정 퇴직금보다 좀 더 금액을 더 높게 책정을 해서 보상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일정한 보상 제공을 약속을 하고 이제 퇴직자를 받아서 근로관계를 합의하는 거예요. 보통 이건 이제 사업주 측에서 이제 먼저 요청을 하는 거죠. 근로자 측에서 이제 물론 이제 신청을 하는 거기도 하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해고인데 그 해고에는 이제 딱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징계해고, 경영상해고, 통상해고. 그러니까 징계해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징계 일종이죠. 징계 중에서 이제 가장 무거운 처분. 가장 음, 근로자의 어떤 근로계약 위반 행위나 이런 거에 대해서 가장 중징계적인 징벌적 성격으로서의 해고를 말합니다. 그다음에 경영상 해고가 있어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정리해고라고 하는데 사용자 측에서 이제 경영 사정이 악화되었다든가 아니면 사업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거나 뭐 이런 경우에 있어서 이제 다수의 근로자를 상대로 해서 해고를 실시하는 경우입니다. 그다음에 통상해고라고 해서 이제 일반적인 해고예요. 음, 보통 근로자분의 어떤 일신상의 사유나 아니면 어떠한 근로계약 의무 이행이 좀 어려운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보통 일반적인 해고라고 이제 통칭하는 이제 통상해고입니다. 유형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간략하게만 말씀드렸고, 이제 이 뒤에부터는 이제 해고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고의 정의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자가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근로계약 관계의 종료입니다. 다음은 해고의 유형별 정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징계해고, 근로계약 위반 및 직장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로서의 해고입니다. 경영상 해고, 사용자 측 경영 사정에 의한 해고, 일반적으로 정리해고를 의미한다고 앞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통상해고, 근로자의 일신상의 사유에 따른 해고입니다. 뒤에서 한번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해고는 이제 근로관계를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이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거여서 직장 상실의 위험을 의미를 하죠. 근로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기도 하고
이제 근로자가 이제 직장을 떠나면 이제 더 이상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근로기준법에서는 이제 근로자 보호를 위해 해고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여러 가지를 좀 두고 있어요. 어, 근데 먼저 알아두셔야 될 게 이제 이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해고에 대한 이제 보호 규정은 이제 5인 이상 사업자에만 적용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해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은 안 돼요. 그 점을 조금 유념해 두셨으면 좋겠고, 그 근로기준법 23조 1항에 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정직 등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여기서 이제 정당한 이유가 중요한데 그 정당한 이유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도대체 정당한 이유가 뭐냐?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밑에서 살펴보면 음, 해고가 정당하려면 일단 해고에 있어서의 절차, 법에 규정된 절차, 그 다음에 해고의 사유, 이제 각각의 이제 정당성을 따져서 이제 각각의 정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야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로 판단이 됩니다. 만일에 해고를 시켰는데 해고 사유는 정당한데 해고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그러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해고의 절차는 다 지켰는데 해고 사유가 해고할 정도에는 이르지 못했다. 그렇게 되기 전에 해고 사유에 대한 요건이 결여되었잖아요. 그럴 때 역시도 이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그럼 먼저 이제 해고의 절차에 대한 제한 규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해고 절차 규정 중에 해고의 예고가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 그리고 경영상 해고도 포함해서 마찬가지고요.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30일 분 이상의 통사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해고 규정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근로자분에게 이제 해고에 대비해서 어떠한 시간적, 어떠한 경제적 여유를 두고 미리 이제 해고에 대비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제도예요. 물론 이제 사용자들이 죄송합니다. 음, 보통 이제 근로자를 해고하기 전에 어떠한 위로금 형식으로 이렇게 준다라고 해서 이렇게 한 달치 임금 주겠다. 그럴 테니 뭐 사직서를 제출해라. 뭐 약간 이런 경우가 있는데 뭐 그거를 이제 해고수당으로 좀 알고 계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엄밀히 해고수당은 아니에요. 어? 그리고 이거는 이제 법에 규정되는 거기 때문에 그 해고수당 같은 경우에는 엄연히 법에 규정돼서 법에서 보장된 금원이고 사용자의 어떤 재량에 의해서 주는 금품이 아닙니다. 만일에 30일 전에 예고를 안 하고 한 열흘 전, 15일 전에 했다. 그럼 규정된 그 일수를 준수하지 못한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통사임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보통 이제 한 달치 월급을 의미를 하죠. 실무상으로는. 다음은 이제 근데 원칙적으로는 해고 제도가 딱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 적용이 제외되는 좀 근로자분들이 있어요. 어,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 이제 고용돼서 그 입사한 지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도에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그다음에 천재사변, 그 밖에 부득이 한사로 사업 개정이 불가능한 경우, 그다음에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그래서 이제 고용노동부령으로 이제 시행규칙에 이제 몇 가지 상위가 정해놓는데 다음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즉시해고 사유라고 해서 이제 해고로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유예요. 쭉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밑줄 친 분들만 쭉 보시면 뭐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거나 아니면 생산을 차지, 뭐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허위사실 날조, 유포, 공금을 착복, 장기 유용, 뭐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 뭐 근무 상황 실적을 조작하는 허위서류 작성, 뭐 고의로 파손, 뭐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딱 보시면 알겠지만 약간 이제 불법적인 행동을 한다거나 이제 범죄 행위죠. 이러한 경우에까지 이제 근로자를 보호할 필요성은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해고 규정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참고해 두시면 좋겠고요. 다음에 해고의 서면 통지가 있습니다. 그 근로자분을 해고하려면 구두로 하면 안 돼요. 반드시 그 마지막 최후의 해고 통보는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있어요. 근데 그 서면으로 하려면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됩니다. 단순히 당신은 이러해서 뭐 몇 월 며칠자로 뭐 통보한다 이런 것만은 안 되고 당신은 몇 월 며칠 어떤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해서 이러한 취업규칙상의 어떠한 무슨 규정 이러한 절차 어떠한 조항 위반으로 몇 월 며칠자로 해고합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사항이 기재가 되어 있어야 돼요. 마지막 그리고 서면 통지 같은 경우에는 그 해고의 유효 요건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서면 통지를 위반하는 해고다. 위반하는 해고는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사유가 아무리 정당하더라도 뭐 누가 봐도 이거는 근로자가 잘못을 했고 저 정도면 해고할 만해. 뭐 해고를 당할 만해.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해고 절차를 그러니까 위반을 해서 뭐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그거하고는 관계없이 이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또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해고 예고를 하면서 해고 사유와 시기를 명시해서 서면으로 이제 근로자한테 통보를 하면 해고 예고와 해고 서면 통지를 이제 동시에 준수한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근로기준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다음은 이제 이제 근로기준법에서 이제 해고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어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에 의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보통 이제 일하시다가 이제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을 당하시면 이제 보통 이제 산재를 신청하시거나 하잖아요. 뭐 이제 사업주가 이제 뭐 치료비를 부담해주는 경우도 물론 있긴 한데 이제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을 그렇게 이제 겪게 되시면 정상적인 이제 노동 능력이 없잖아요. 뭐 그만두시게 되더라도 어디 가서 뭐 취업 활동하시기도 용이하시지가 않고 그래서 그 기간 중에는 이제 사업자가 해고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30일까지는 그다음에 그 출산 전후 휴가라고 하죠. 뭐 임신한 여성 근로자분이 산전, 산후 휴가 기간 보통 그 기간하고 그 30일 동안은 이제 사용자가 해고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육아휴직 기간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건 아니에요. 그냥 남녀 고용평등법이라고 보통 이제 남녀 고용차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규제를 가한 그런 것들을 제정한 이제 법인데 그게 이제 육아휴직 기간이 이제 명시가 되어 있어요. 육아휴직 제도도 이제 그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서 적용을 받거나 실시도 하고 네. 이러한 육아휴직 기간에도 이제 해고가 제한됩니다. 네. 원칙적으로는 이제 해고가 제한되는 기간이 이렇게 위에 명시를 해놨는데 여기에는 이제 예외가 존재를 해요. 업무상 부상 등으로 이제 치료 중이어도 이제 근로자분이 요양 중인데 어떤 정상적으로 이제 출근을 하고 있거나 표면상으로는 이제 요양을 하고 있는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요양을 위한 휴업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이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실체적으로 이제 사실관계를 다 따져봐야 되는데 이러한 위에 이렇게 열거된 그러니까 경우에 이제 해당을 하게 되면 그렇게 판단이 되면 이제 그 해고가 제한되는 기간에 이제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해고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또 예외가 또 있어요.
근로기준법 84조에 보면 이제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84조에 따라서 그 평균임금의 1,341분을 일시로 보상을 한다. 사용자가 재해근로자에게 이게 보상을 한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금전적인 보상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해고가 가능하도록 이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사용자가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사용자가 당연히 이제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해고가 가능한 거겠죠. 이제 청산 절차 과정에서 이 규정을 위반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근로자를 이제 보호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마련한 규정이기 때문에 사유 절차 이런 거에 관계없이 무조건 절대적으로 무효입니다. 그리고 부당해고에 대해서 이제 벌칙 규정은 따로 없는데 이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처해집니다. 다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